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이제 1928년에 웰링턴 매니지먼트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이제 뱅가드 회사에서 이 펀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웰링턴 펀드 말고요. 이전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다른 펀드들 역시 웰링턴 회사가 이렇게 관리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예, 어셋 얼로케이션인데요. 현재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5%가 이제 주식에 있고요. 33%가 이제 채권, 펀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1% 약간 넘는 가격이 이제 숏텀 리저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본드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이제 나오는 금액, 주식을 또 사고 팔거나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어서 그 캐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에서 받는 약간의 이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이제 추가로 구입하거나 살 때 여기 남아있는 캐시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식 섹션입니다. 거의 한 65%, 70% 가까이는 이제 주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88개의 주식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덱스 주식 펀드를 보시면 이제 SP500 같은 경우에 거의 뭐 500개 가까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전번에 본 이제 토탈 스택 인덱스 경우 거의 3,500개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88개는 이제 뭐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쉐보론 정유회사, 뭐 애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제가 제약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있고요. 예, 저 보험회사도 있고요. 헬스 관련해서 이제 예, 건강보험 회사도 있고, 예, 메드트로닉스 아마 의료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슬레도 있고, 예,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88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가 이제 밸류 인베스팅이라고 해서 현재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될 때 이런 회사의 주식을 이제 많이 사놓는 것을 이제 밸류 인베스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웰링턴 회사가 생각하기로 여기 있는 78개의 회사는 나중에 이제 가격이 많이 뛰어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고른 회사, 이제 78개 회사가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은 채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쪽은 이제 1064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쿠폰 레이시라고 있는데요. 1년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추리티 데이트는 이제 만기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이 웰링턴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니면 뱅가드가 이 채권을 살 때 지불한 금액 되겠고요. 지금 마켓 밸류는 지금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롬 앤 하스 홀딩스에서 거의 9.8% 되는 그런 채권을 구입을 했고요. 이제 2020년 4월 15일이면 이제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9.8%니까 아마 조금 이자율, 높은 이자율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만 5천 불 정도를 샀고요. 4월 15일에 이제 만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잉 회사에서 8.625%로 산 것이 있는데, 이것 경우에는 이제 2031년 정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많은 아직도 만기일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8.625%는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쿠폰 레이스는 이렇게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솔팅을 해놨기 때문에 9.8, 8.8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국채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이만큼 쿠폰 레이시 높으니까 회사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국채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받은 것들, 아니면은 뭐 다른 주에서, 뭐 캘리포니아 주, 콜로라도 주에서 받은 것들은 조금 더 낮은 퍼센트로, 뭐 여기 캘리포니아 있네요. 7.65라서 이거는 좀 높은 편인데요. 뭐 3%도 있고 2%도 있고 정말 낮은 뭐 1%짜리 그런 이제 채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정보입니다.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3월 6일, 9일, 12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별로 배당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웰링턴 펀드의 경우 스타 펀드와 비슷하게 주식과 채권이 적당히 섞여 있으므로 이제 연말에는 이렇게 3개를 받습니다. 롱텀 캐피털 게인, 이제 장기 투자 이익이고요. 숏텀 캐피털 게인은 이제 단기 투자 이익, 그 다음에 배당해서 이렇게 연말에 3개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어쨌든 간에는 이렇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연간 수익률입니다. 에버리지 애뉴얼 리턴이고요. 가끔씩 갔을 때 10년 동안 해서 9.2%만 받으면은 정말 좀 많이 못 받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간 9.24%로 해서 10년간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24%를 매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버리지를 놨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 1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숫자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대신 또 경기가 안 좋았던 때는 더 낮으니까요. 10% 받았던 때, 뭐 8% 받았던 때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이 9% 정도로 이렇게 평균을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웰링턴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얼 투 데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날짜 3월 6일까지인데요. 거의 뭐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이번 올해 오늘도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 일주일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3,000대 SP500도 3,000대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올해는 좀 이렇게 수익률이 낮고요. 그 다음에 1년 수익률도 꽤 높았는데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8.82%고요. 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년 7.06%,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년 9.36%의 연간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리니까요. 이것이 매년 있는 수익이 또 붙어서 그 다음에는 같은 9.36%를 준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금액에 또 배당을 받게 되고 이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929년부터 시작해서는 8.25%의 매년 8.2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좀 보고 계시고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차트는 에버리지가 아니라 이제 큐뮬레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누적 수익률인데요. 여기 1929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굉장한 수치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는 이제 큐뮬레이티브 리턴이라 그래서 이 에버리지가 아니라 누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1929년부터 시작했을 때 since inception, 즉 132,992.58%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래프 봤을 때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봤는데요. 매년 뭐 9%, 10%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90년 동안 이게 복리가 쌓여버리면은 즉 132,992.58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보시면은 이 펀드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펀드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투자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90년 동안이나 펀드를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401k의 경우 꾸준하게 회사에서 주는 돈을 꾸준히 따로 떼어놔서 투자를 계속 하시고요. 일정한 금액을 계속 투자를 하셔서 계속 불려나가시고요. IRA 같은 경우에도 로스 IRA 아니면 트래디셔널 IRA 경우에도 계속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자금 경우에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리 펀드를 하나 만들어놔서 뭐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를 해서 결국 뭐 20년 가까이 굴려나가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누적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9년에서 90년 동안 하는 수치는 뭐 말도 안 된다 쳐도 이제 뭐 1920년 한 40년 정도는 50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겠죠. 이 1970년부터 시작된 펀드의 경우도
거의 뭐 10,000% 가까이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무조건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이제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이제 뭐 인기가 많아서 SP500 펀드든 아니면은 뭐 토탈 스택 인덱스 VTSAX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피델리티의 또 어떤 펀드 같은 경우, 이런 인덱스 펀드가 인기가 많아서 요즘은 이제 액티브 펀드를 좀 많이 안 고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 값싸고 수익률이 좋은 인덱스 펀드를 많이 투자하고요. 아무래도 ER%도 높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당장 봤을 때도 수익률이 많이 없는 그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없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1929년, 1970년, 이렇게 뭐 9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펀드를 계속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3,000불을 가지고서도 이 펀드에 또 하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고, 또 펀드 시장에서 또는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서도 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펀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인기가 있고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액티브 펀드로도 조금 눈을 돌려주시고, 또 특정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보다 또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액티브 펀드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펀드도 조금 사랑을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조금 이름 자체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또 이렇게 돈을 불려나가고 있는 이런 펀드들도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해 주는 시간을 또 따로 또 가지면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